6월 20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48% 상승한 3021.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15% 상승한 791.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2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화장품, 카카오페이, 미투온, 단밀, 바른손 E&A, 바른손, 코리아나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디지털 자산 테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한편 최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비트코인 업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비트코인을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아토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특징주가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과 여행,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주력 제품인 더마 브랜드의 서구권 침투가 빨라졌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부터는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오늘은 특히 화장품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AI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만나고 AI 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하정우 AI 수석을 비롯하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가 참석했으며 삼성 SDS의 이준희 대표와 LG AI 연구원의 배경훈 원장도 참여했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와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 루닛의 서범석 대표 외에도 여러 기업의 수장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7조 원을 투자하여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SK그룹의 울산 데이터 센터는 2029년 2월에 총 100메가와트 규모로 완성되며 그래픽 처리 장치만 6만 장이 투입된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데이터 센터에는 SK텔레콤과 하이닉스 등 SK의 주요 계열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SK그룹주들을 중심으로 AI 및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CK솔루션은 관련 특징주가 붙어주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CK솔루션은 LG화학과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의 드라이룸과 공조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콘텐츠 테마입니다. 어제 오후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는 11조 원 규모의 소비여력 보강 사업이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추경안을 통해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책이 종합 편성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관람과 숙박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할인 쿠폰 780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며 영화 요금을 1회당 6,000원 할인해주는 관람권도 450만 장 배포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콘텐츠 분야의 정책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CGV를 비롯한 영화 및 콘텐츠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밀은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하나증권은 정부의 문화강국 정책에 따라 단밀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단밀의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밀은 흑자를 내는 콘텐츠 제작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단밀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두산퓨얼셀은 NH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NH증권은 미국의 연료전지 법인인 하이엑시움이 수주한 연료전지를 두산퓨얼셀이 제작하게 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수소 정책의 경우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창출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두산퓨얼셀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000원에서 2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두산퓨얼셀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3,450원입니다. 이어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코츠테크놀로지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츠테크놀로지의 고객사인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의 수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코츠테크놀로지의 수주 잔고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그리티와 유로 오션 인더블유, 에이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션 인더블유는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보로노이는 항암 후보물질인 VRN16이 CDK2 억제제보다 우수한 치료 효능을 확인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보로노이는 연례학회 초록 발표를 통해 이러한 효능에 대해 발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VRN16은 관련 부작용 없이 안정적인 병용 치료 후보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난소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형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NW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이 발행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업계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32년으로 유지되는 등 한국 업체들에게 까다로웠던 조항은 완화되고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는 장치는 유지됐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에코프로그룹주들을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는 언론을 통해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뱅크는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태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카카오뱅크가 태국 시장 진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KNR 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한 원전 해체 로봇 개발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승인을 앞두고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0개가 넘는 만큼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마이크로 컨텍소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K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정부의 AI 산업 지원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카카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카카오뱅크,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토니모리, 7위는 두산퓨얼셀, 8위는 YG플러스, 9위는 대한전선, 10위는 한국화장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카오, 카카오뱅크, 토니모리, 두산퓨얼셀, 한국화장품입니다. 카카오는 AI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태국 시장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토니모리와 한국화장품은 화장품 관련주이며 두산퓨얼셀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위는 대창솔루션, 3위는 우리기술, 4위는 오르비텍, 5위는 효림로봇, 6위는 코리아나, 7위는 미톤, 8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9위는 모아데이터, 10위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창솔루션, 오르비텍, 코리아나, 미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대창솔루션과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코리아나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미투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며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카카오, 2위는 네이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이닉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카카오뱅크,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카카오페이,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카카오그룹주이며 카카오는 AI, 카카오뱅크는 태국시장 진출,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PIE, 7위는 코나이, 8위는 실리콘투, 9위는 지시지놈, 10위는 오르비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보티즈, 에코프로비엠, 오르비텍입니다. 로보티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피지컬 AI의 핵심 소재 기업이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관련주이며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 관련주입니다.